어제부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저희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그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오늘 부동산의 도시를 넘어 세입자의 도시로 2022년 지방선거 주거권 네트워크 실방 기자회견을 더 이상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가 아니라 세입자의 편에서 주거 불평등 해소에 함께 힘쓸 수 있는 후보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도한 개발과 투기를 조장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를 공천에 내세우지 말길 바랍니다.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는 개발과 집 가진 것을 권력으로 만드는 투기, 그 선봉에 서는 자는 지방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한 자를 공천 후보에 내세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집다운 집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이토록 불평등한 주거 현실에서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공임대 재고율은 몹시 한창 더 부족하죠.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후보자가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한 자라면 지방선거 후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임대차 3법을 반대한 자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 3법 개정 이후에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계약갱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 그리고 그 이상의 개정에 필요한 지금 이 임대차 3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세입자의 권리 침해를 계속 등한시하는 후보는 지방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을 각 정당과 후보들은 함께 직시하고 숙지한 상태에서 지방선거에 함께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주거지를 여러 곳 보았습니다. 우리 제발 이런 후보는 뽑지 말자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운영하는 건물주는 쪽방이 돈이 된다며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개정하고 민간 개발을 주도하는 것은 과열된 투기장에 장작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거복지센터에 찾아오지만 한 가족이, 여성이, 홀로 어르신이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적정한 면적의 부담 가능한 주택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유례없는 감염병이 돌면서 공공임대주택 신청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고 상당수의 취약계층 분들이 신청 과정조차 접근하기 힘들어 주거복지센터를 찾는 이들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상담 건수 역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 상담 인력은 해마다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주거복지센터가 많이 설치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2022년 4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는 고작 46곳입니다. 이마저도 서울과 수도권에만 32곳이 있어 지방에는 주거사각지대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힘겨운 발걸음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주거지원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아동, 청소년 등의 주거취약계층이 시설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획 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가령 가정 밖 아동 청소년의 경우 대안적 주거는 시설 수용 방식의 정책만 운영되고 있어서 주거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전무합니다. 한국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사는 외국 국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민은 주거정책에서 대부분 배제되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숙소 규정이 부실하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주거취약 가구는 약 290만 가구입니다. 긴급복지법상 주거상실 위기 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주택 물량도 충분치 않고 이마저도 법적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주거상실 혹은 주거상실 위기에 놓인 가구에게 필요한 임시거처의 물량은 서울시 10개 자치구에서 80곳 정도로 매우 적고 장기 미임대 공가를 활용한 긴급주택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결국 주거취약계층은 지옥고로 발을 돌리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주거지원을 받기 위해선
지자체별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실태를 아동, 청소년, 이주민 등 세부적으로 나눠 파악하고 이들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양호한 대안주택을 확보, 주거복지센터를 확증해 주거복지 서비스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4월 11일 영등포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좁은 복도와 작은 창문으로 이루어진 안전한 집이라고는 할 수 없는 고시원의 구조는 거주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거복지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다. 언제까지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저희는 제대로 된 집이 없어 생기는 죽음이, 고통이 더 이상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 시민사회 종교단체 80여 개 단체가 이번 지방선거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이런 시장의 움직임을 의식해서 불명확한 국정 과제를 제시했으나 세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 직후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도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난무할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세입자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약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6일 지방선거는 부동산 투기와 가격 상승을 끝장내고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약속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22년 지방선거 주거권 네트워크는 재건축 재개발 공공성 강화, 세입자 보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확대 등 4대 정책 요구안을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첫째, 정비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을 상향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둘째, 비교임대료 공표, 주택 및 상가임대차 관련 행정정담 조직시설을 신설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조례를 신설하여야 하며 불법 주택에 대한 불법 건축물 감독관 도입을 통해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보다 정비해 좀 더 촘촘하고 두터운 주거 복지를 실현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2022년 지방선거 주거권 네트워크는 이 정책 요구를 정당과 후보에 제안하고 공약으로 반영되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세입자를 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듯이 서울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집을 소유하시는 분들보다 현재 인천시가 검토 중인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폐지는 없었던 일로 깨끗하게 정리해 철도법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박남춘 시장이 주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철도 운송법 적용을 인천공항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수익성은 더더욱 나빠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부상 철도를 아예 안전을 외면하는 막무가내 수초정부도 반대한다. 인천시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라.